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수요일 오후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도 바쁘시죠? 네, 조사받는. 조사 받느라고 바쁘시. 자, 지금 조사 관련된 재판도 있는 걸 제가 네. 알고 책 관련해 가지고 네. 이래저래 경찰 법원 왔다 갔다 네. 하시는 상황인데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근황 포함해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당당했었는데요. 막상 또 그러고 보니까 네. 참 짜증 납니다. 사실은 짜증이 나고요. 과연 이게 어떤 의혹을 제기한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진위 여부를 파악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군사秘기밀 같은 거는 저는 별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첩사의 압수수색에 이은 조사, 네. 그다음에 이제 군검찰 송치, 그다음에 재판부를 통한 책에 대한 네.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음. 그다음에 제 주변인들 저의 부서원이었던 이유만으로 네. 고초를 겪고 있는 아하. 당시 이제 대변인 부서원들, 네. 이런 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고요.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다면 진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배심원이 돼서 제가 쓴 글이나 혹은 그 과정을 네. 좀 지켜봐 달라, 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께 이제 부탁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조사 또 이제 법원 다니시느라고 그래서 이게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상당히, 것 자체가 예,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는 상황이다. 제가 뭐 명확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네. 그러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저는 여전히 천공으로 인한 괘씸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갖고 있고요. 괘씸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괘씸죄로 이어지고 있다. 예. 자, 이 지금 방첩사 기밀 유출 혐의로 예. 조사 지금 몇 번 받으신 두 번 거죠? 두 번 다녀왔습니다. 받으셨어요. 어땠습니까? 이 조사 받으시면서 받은 느낌. 정확한 조사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증거는 없었고요. 저한테 증거를 제시한 거는 없었고, 기밀 유출 혐의인데 기밀 유출 혐의인데도 뭐 그 기밀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인정하라는 게 가장 많았죠. 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하라. 예, 그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인정하라. 예. 아니 보지 않았냐? 인정하라. 예. 예. 그래서 저는 황당했죠. 아하. 그럼 몇 시간씩 조사 받으신 거예요? 두 번 조사 받으셨는데? 첫날은 한 8시간 좀 넘게 받았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받았고. 예. 아하. 그럼 이거를 이제 검찰로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문자 받았습니다. 검찰로 송치한다고. 송치한다. 네. 그러면은 방첩사 입장에서는 이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군 검찰로 넘겨가지고 예. 검찰 수사 거쳐서 예. 기소까지 하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예. 자, 이 문자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괜찮고요. 어차피 오도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저도 국방부에 있었고 군복을 입어봤잖아요. 네. 사실은 어떤 오더가 내려지면 이거를 바꾸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밖에서 흔히 얘기하는 삼권 분립이 안에서 지켜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수순으로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좀 잘 대응하고 답변을 하면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송치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잠깐 했었죠. 네. 근데 애초에 생각대로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과정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면서 예. 계속 입장을 표명하셨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방첩사에서는 그걸 확인해서 다른 입장으로 변경한다던가 이런 건 없었던 거죠? 그냥 아니 없었죠. 네. 일단 비밀 회의록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책은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만 적었기 때문에 그거 하면 A4지 한 장도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A4로 포지로 옮겼을 때 한 장도 안 되는 걸 갖고 네.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그때 SCM이 끝나고 한미 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내용은 비밀 회록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게 없냐? 그 있대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랬더니 한미 장관 간에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다. 예,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 논리예요. 그다음에 뭐 언론에도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작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 평가를 언제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책에도 들어 있고요. 거기도 네. 들어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그쪽은 비밀이 안 되는 거고 제 책은 비밀이 되는 게 어이가 없고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새로운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회의로 본 거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자, 결국엔 아까 이제 초반에 이게 뭐 짜여진 대로 이제 오더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천공 관련된 의혹 제기 네. 여기에 따른 별건으로 해서 네. 이걸로 방첩사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재판까지 갈 그렇죠. 거다. 뭐 천공 내용이 빠졌으면 뭐 네. 이거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아하.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진짜 군사 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나서 이 책에 대해서 네. 진짜 그 파트는 한 진짜 10번 더 보고 써보고 네. 그다음에 찾고 예. 그다음에 해외 언론까지 찾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찾았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전시지휘소다. 뭐 전시지휘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전작권 전환 이후에 전시지휘소를 어디다 할 건가에는 할 것인가 한미 간에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뭐 CP탱고 같은 경우는 전시에 뭐 2주 이상 여기서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다 제 책에 나오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나왔는데 네. 저는 단지 전시 지휘소를 한미가 이견이 있다. 서로 다르다. 한 측에서는 여기 좀 이거를 로키로 가자. 네. 이 측에서는 여기로 하자. 어. 뭐 그 얘기한 거를 그냥 워딩을 그대로 적은 걸 또 비밀이라고 해버리고 야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더라고요. 예. 제가 또 비밀을 네. 다뤄 15년 동안 비밀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실제 보안 담당관이 돼보고 네. 이런 걸 해봤잖아요. 그렇죠. 아니 해본 사람이 군사기밀 누설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모르겠어요. 제가 작전 계획을 어디다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아니면 함정 설계 도면을 네. 말 그대로 기업에다가 빼돌리기를 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내용을 주어를 달아서 네. 뭐 장관이 서욱 장관이 뭐 오스틴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군사 기밀이라고 하니까 군사 기밀 네. 혐의,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수사는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또 조사를 또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네. 받겠죠. 그리고 이제 재판까지 가는 수순이 될 것 같고 네, 책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네.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아니 가처분이면 네. 실질적으로 군사 기밀이 이제 책이 판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 기밀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주장대로라면 그렇네요. 예, 국가 안보를 지금 위해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의 주장이라면 이 가처분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다. 지금 출간되고요. 지금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렇죠. 2월 3일 벌써? 날 출간했기 때문에 2달이 네. 더 지났잖아요. 그럼 신속하게 움직여 줘야죠. 근데 재판 가서 느낀 거지만 네. 야, 여기서는 그래도 방첩사는 수사도 많이 해보고 조사도 많이 해보니까 네. 시나리오를 짜서 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여기는 진짜 개념이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개념이 없다. 예, 판사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소명을 해야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을 할 거 아니냐 판단을 할 건데 네. 소명하면 군사 기밀이 아. 누설된다고 소명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판사가 판단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지 네. 마시고 그러면 소명을 해라.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저희 출판사 측이 채무자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할 거 아니냐, 이게 기밀이 아니다라는 음. 거를. 또 많지도 않아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좀 다른 점은 뭐냐면요. 방첩사 군사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돼서는 SCM 회의 하나만 갖고 하거든요. SCM이란 한미 장관 연례 회의. 예, 안보 연례 협의회. 예. 이제 한 해는 한국에서, 한 해는 미국에서 가을에 열리는데 거기는 이제 SCM만 딱 갖고 하는데 네. 국방부에서는 SCM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어. 웬만한 것들 막 긁어서 그래요? 적어놨. 넣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몇 시 몇 분에 SCM 확대 회의가 개시됐다. 네. 이것도 비밀로 분류했더라고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예. 시 열렸다고 하는 아니 것도? 비밀 회의록에 있으니까. 아.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런 논리. 아니 SCM 확대 회의 할 때 시작할 때 기자들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촬영하고 뉴스 나가고 하잖아요. 그게 왜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이쪽 재판 출판금지 네. 가처분 신청 부분은 야 이건 진짜 이게 해도 아마추어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예. 그러면은 그 진도가 안 나왔겠네요? 그 안 재판은? 나갔죠.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인데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이 되면서 판매 금지를 신청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더 의심만 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 비밀스러운 걸 갖고 와서 이거 비밀입니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언론에 전부 나오고 한미 네. 공동 장관 공동 성명 전문에도 나온 내용을 갖고 와서 비밀이라고 하면 네. 참 이 조사를 받는 부승찬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네. 참 답답하겠네요. 이거. 답답하죠. 아예 모르는 상태였으면 네. 비밀을 모르는 상태였으면 네. 겁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겁보다는 짜증이 나요.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 예. 이렇게도 비상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구나. 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짜증이 먼저 나더라고요. 네.